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2년 전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준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죠. 지금은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삶은 지독한 안개 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중심엔 짐승만도 못한 전 남편이 있었거든요.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말로 저를 헌신작처럼 내쫓으려 했던 그 인간. 그날의 수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서늘해집니다. 물론 그 인간과 시원하게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두둑히 받아내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혼 후 더 황당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바람피워 이혼해놓고 옛 시어머니는 제 인생에 죄를 뿌리다 못해 아주 잿더미로 만들 작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제대로 혼쭐을 내주긴 했지만요. 사실 전 남편과 저 사이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내내 간절히 원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해보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전 남편은 늘 제 탓을 했습니다. 나는 건강해. 문제 있는 건 당신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당시 제 나이 33, 요즘이야 늦은 나이가 아니라지만 그때는 조금 눈치가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 혼자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셔서 임신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하지만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전 남편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해지더니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박이 잦아졌죠. 그리고 아이가 없는 모든 이유를 제게 돌리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출근 전 밥을 차려주는데 저를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군요. 이래서 나이 많은 여자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늙어서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내가 뭐가 좋다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애도 못 낳으면서 어떻게 나랑 결혼할 생각을 했냐? 진짜 양심도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내가 말했지. 병원에서 나 건강하다고 했다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고. 뭐? 지금 나보고 고자라는 거야? 웃기네. 이 여자야. 나야말로 아주 건강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애 못 낳는 죄인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뭐라고? 죄인. 이게 차반 같은 자식. 저는 너무 화가 나먹고 있던 뜨거운 콩나물국을 그대로 전 남편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 둘이 행복하게만 살자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그 비겁한 인간은 그 사실을 곧장 자기 엄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전화 너머로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늙어서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아들이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귀한 내 아들 얼굴에 국을 부어?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죄인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애도 못 낳으면 그게 죄인이지. 뭐가 죄인이냐. 그리고 남자는 늙어서도 애 가질 수 있어. 문제는 전부 너한테 있는 거라고. 나이 먹고 늙어서.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 남편까지 그러니 정말 제가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전 남편이 자기는 결코 불임이 아니라며 큰소리쳤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집안 청소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박선영 씨 되시죠? 저는 민수 오빠 만나는 여자 김진아라고 해요. 누구시라고요? 더 길게 말 안 할게요. 오빠랑 저 서로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비켜주세요. 저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언니랑은 다르게 저한텐 오빠랑 꼭 결혼해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상간녀는 당당하게 불륜 사실을 알리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과 찍은 다정한 사진들까지 제 휴대폰으로 보내왔죠. 기가 막힌 저는 그날 당장 상간녀를 만났고 그녀는 제 앞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기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저 오빠 아이 가졌거든요. 벌써 12주래요. 아, 언니는 임신 안 해봐서 이런 기분 모르겠구나. 오빠한테 들었어요. 언니 불임이라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그대로 상간녀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아. 그리고 뭐. 임신 12주. 그건 내가 하도 처먹어서 나온 똥배겠지. 애 가졌다는 여자가 그렇게 꽉 끼는 미니스커트에 10cm 하이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꼴 좀 보고 다녀, 창피하니까. 뭐라고요? 우리 오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이혼. 절대 못해줘. 어디 그 남자애 없는 자식으로 키우면서 손가락질 받고 평생 살아봐. 원래 남의 남자랑 바람 피워서 애 낳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저는 곧장 전 남편에게 전화해 퍼부었고 그날 밤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홀몸도 아닌 사람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여자한테, 내 아이를 가진 여자한테 물을 뿌려? 그럼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것한테 상이라도 줄까? 다른 여자 임신시키는 게 당신이 말한 그 방법이었어?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아. 좋아. 이혼해. 당장 이혼해줘. 우리 진아 아이, 내 호적에 올려야 한다고. 죽어도 이혼 못해.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라. 그날 저는 정말 이성을 잃고 전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잘못했다며 울면서 상간녀와 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버렸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새벽 옛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때렸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머니, 그 사람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 임신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참아요? 뭐라고? 아이가 생겼다고.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하소연을 잠자코 듣던 그녀는 알겠다며 돌아갔죠.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는 제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 물러나라. 뱃속에 있지만 내 귀한 손주, 예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순 없지. 내가 그 애 만나봤는데 너랑 다르게 싹싹하고 맘에 들더구나. 난 걔가 내 며느리로 더 좋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게 내가 애를 낳았어 봐.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겠어? 좋은 말 할 때 이혼해. 안 그러면 내 손주 애비 없는 자식 만든 너,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처음엔 끝까지 이혼해주지 않고 버티는 게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인간들 때문에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었죠. 알겠어요. 이혼해드릴게요. 대신 그냥은 못하죠. 당신 아들이랑 상간녀, 그리고 어머니까지 전부 소송 걸어서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 재산 분할까지 전부 받아낼 겁니다. 각오하세요? 뭐시. 이 미친 것이. 당신 아들이 인성 바닥이라 이 사달이 난 거라고요. 자식 어떻게 키웠는지 반성이나 하면서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말한 대로 세 사람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두둑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지우 씨, 자궁도 난소도 아주 건강합니다. 난소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나오네요. 임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혹시 남편분께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전 남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뱃속의 아이는 대체 누구 아이일까? 그 사실을 알게 될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뭘 하지 않아도 이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 홀로 계신 엄마와 함께 지내며 상처를 치유하던 중 제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무릎 수술로 입원한 병원 2인실에서였죠. 옆 침대에는 엄마 또래의 아주 고상해 보이는 여사님이 계셨는데 간병인까지 둘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분 역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업하는 아들과 살고 계셨죠. 바쁜 아들은 주말에나 잠깐 얼굴을 비췄고 혼자 계신 여사님이 안쓰러워 제가 살뜰히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서로의 속사정까지 털어놓게 되었고 제 사연을 들은 여사님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며칠 뒤 VIP 1인실로 병실을 옮기게 된 여사님은 떠나기 전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우 씨,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혹시 괜찮으면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녀석이거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지우 씨를 꼭 며느리 삼고 싶어서 그래. 여사님의 아들 역시 저처럼 이혼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 사치를 일삼고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워 이혼했다고 했죠.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우야, 인생 뭐 있니? 그냥 친구 만난다 생각하고 한번 다녀와 봐.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 민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이제 저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되셨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병원에서 저를 멀리서 보고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다더군요.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8개월 만에 그가 제게 청혼했습니다. 지호 씨, 저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전 지호 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와줘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 없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요. 나만 믿어요.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둘 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죠. 시어머니께서 이미 인테리어까지 맞춰놓은 멋진 신혼집에 살림을 채우고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리며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혹시? 남편은 급하게 밖으로 나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결과는 선명한 2줄이었습니다. 와, 나도 이제 아빠다. 세상 사람들. 우리 아내가 임신했어요. 여보, 창피하게 왜 그래?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에 저는 펑펑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임신 못한다고 구박받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임신 10주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우셨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태어날 아기용품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저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대낮에 백화점은 웬일이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더니 아주 팔자 좋네. 꼴 좋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구나. 아줌마, 고생은요. 일 안 해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하러 일을 나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 뜯어낸 그 푼돈으로. 이거 보이세요? 우리 자기가 백화점 가서 마음껏 사라고 준 카드예요. 저 곧 결혼하거든요. 결혼. 내까짓 게. 애도 못 낳아 버림받은 걸 누가 데려가? 뻔하지. 뭐 2-3번 이혼한 늙은 호랍이라도 만나냐? 어머, 어쩌나. 우리 자기는 초혼인데. 아줌마 아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잘나가는 IT 회사 대표님이세요. 얼마 전엔 잡지 인터뷰도 하셨다고요. 웃기지 마. 내가 미쳤구나. 어디 증거라도 내놔봐. 증거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저는 휴대폰으로 남편의 잡지 인터뷰 기사와 함께 찍은 웨딩드레스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배야. 갑자기 왜 이래. 아이고. 그 꼴이 어찌나 고소하던지 저는 통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5개월 차 호텔에서 올리는 저희 결혼식 날 정말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주례사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예시모가 식장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누구 마음대로 결혼해. 이 결혼 무효야. 여러분, 전부 속고 있는 거라고요. 저게 어떤 여자인지 알면 다들 기절초풍할걸. 결혼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의 결혼식 와서 무슨 짓이에요.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내가 감히 새 시집을 가? 내가 애만 낳았어도 우리 아들이 바람을 폈겠어? 다 너 때문이야. 아, 참, 그 상간녀 뱃속의 아이, 우리 아들 아이 아니었어. 다른 놈이랑 바람나서 가진 걸 우리 착한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라고. 전부에 못 낳는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 순간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당신이 뭔데 남의 귀한 결혼식에 와서 행패야. 오호라, 그쪽이 이것의 새 시어머니인가 보네. 잘 만났네. 내가 알려줄 게 있는데 이거 애도 못 낳는 반푼이인 거 알고 있어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늙으려면 곱게 늙어. 누가 애를 못 낳는다는 거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예시모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할망구야. 지금 이게 뭔 줄 알아? 똑똑히 봐. 바로 우리 새아가 임신한 초음파 사진이야. 우리 귀한 손주 사진이라고. 지금 우리 새아가 뱃속에서 5개월째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임신? 초음파 사진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불임이라고. 어디서 그런 잡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랑 혼인신고하고 바로 임신했는데? 그동안 애를 못 가졌다면 우리 새아가가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지. 지 아들이 불임인 걸 누굴 탓해. 당신 아들이 고자라고, 이 여자야.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불임일 리가 없어. 저는 천천히 예시모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이제 우리 남남이야.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려? 당신 아들 잘못 덮으려고 나한테 온갖 누명 씌우고 괴롭혔던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예시모가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남편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그녀는 바닥에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이봐요. 오늘 우리 결혼식 망친 죄 그냥 안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 아주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들 뭐 하세요? 당장 저 정신 나간 여자 끌어내세요. 결혼식장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예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고자라니. 아닐 거야. 그 후 남편은 말한 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예시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그녀는 결국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늦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전 남편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는 정말로 무정자증, 즉 불임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예시모는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사실도 있고 자꾸만 저를 찾고 길을 잃는 일도 잦아져 결국 전 남편 혼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게 된 것이죠.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그 끔찍한 시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했을지도 모른다니.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 매일같이 아기 옷을 사나르고 시어머니는 장난감을 사오시느라 바쁘시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거의 살다시피 하시며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인생에 더는 행복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다시 찾은 저의 행복에 감사하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길고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